네, 동상이몽 돌직구 시간입니다. 금요일마다 매번 함께하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의 시장 상황을 보면 참 판가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코스피가 장중이 아니라 장 마감 기준으로는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코스닥은 또 약세권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이제 어지러운 시장 상황 속에서 다음 주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판교스닥 라운지의 정경민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종가는 코스피가 다시 안정권으로 접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장중 흐름을 모두 다 지켜보셨다면 2000선을 이탈하면서 상당히 위태로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700포인트도 내주면서 급락세를 시연하다가 어쨌든 마감 쪽으로 가면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는데 지지선도 계속 힘들고 하단도 잡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 저는 뭐 결론적으로 좀 강하지는 않더라도 아래보다는 좀 위를 열고 좀 가격 조정보다는 좀 반등의 무게를 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지수보다는 저는 뭐 단기 낙폭 과대 종목에 좀 초점을 둬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센티멘탈이고 펀더멘탈이고 다시 일단 멘탈을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장 막판 기관들이었죠. 현선물 동시 러시가 좀 들어오면서 지수가 극적 반전을 보였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일주일간 주가가 거의 100포인트가 코스피 지수만 놓고 봤을 때 100포인트가 넘게 휘청거렸었는데 도대체 어떤 악재가 우선순위인지도 모를 만큼 한꺼번에 우리 증시를 휘감았다는 점에서 요인을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황에서 한두 개의 악재도 버거운 상황에서 악재란 악재가 동시에 빠르게 나왔다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상당히 버거운 그런 이제 부담이 아니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편에서 좀 바라보자면 중국의 폭락, 뭐 그리스, 엔화 약세 뭐라도 좋습니다. 악재로서의 최정점을 넘어서는 모습만 보여줘도 우리 증시에 대한 하락 압력은 조금씩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고요. 마치 태풍이 이제 정점에 달한 이후에 열대성 저기압으로 이제 소멸이 되듯이 내성이 생기고 불확실성의 절정을 지난다면 물론 뭐 비와 뭐 바람이 부는 열대성 저기압으로서의 위력은 뭐 남아 있겠지만 현저하게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서서히 소멸되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수는 둘째 치더라도 탄력이 어제 보셨듯이 탄력이 남다른 뭐 낙폭과대 주도주들로부터 반등의 무게를 좀 두고 시장을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가 되고 악재들을 잘 견뎌내면서 시장 다시 상방향 쪽으로 베팅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뭐 비슷한 시각인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그동안 우리 시장을 짓눌렀던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가 이어지는 여부는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시장이 그동안 지수도 많이 오르지 못했는데 사람들마다 편차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건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를 느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반등도 제약 바이오로만 쏠려서 갈 거냐 그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줄어드는지를 확인하고 반등 시에 종목군들이 과거처럼 또 쏠리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조금 실적주로 나눠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약바이오로만 너무 올인하셨다면 이제는 그쪽에서 조금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도 눈길을 조금 돌려야 될 시기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를 벗어나서 다른 종목군별로 특히 실적이 호전세가 뚜렷한 종목군별로 선별적인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의 수급도 완전히 돌아와야 될 텐데 외국인이 수급이 돌아오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대외적인 악재들, 불확실성이 하나씩 제거가 돼야 되는데 그리스 문제도 확실하게 해결이 돼야 되고 중국 증시도 급락세가 완전하게 완화가 돼야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추경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부분들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먼저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네.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장을 보는 그런 스탠스는 적극적일 이유는 뭐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그렇다고 뭐 수익률 게임을 하던 기관하고는 달리 나름대로의 좀 정석 플레이를 외국인들이 꾸준히 해왔었는데 요즘 환율 보시듯이 여기서 환차손까지 보면서 우리 시장을 속된 말로 뭐 버리고 나갈 그런 이유도 좀 없습니다. 따라서 좀 중립적인 그런 이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측이 되는데요. 그리스 악재 만성적인 그 장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그 치프라스 총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트로이카는 국제기구고 발권력이 있는 기관들입니다. 한번 돈 떼먹은 그 신용 불량자들로 이제 치부가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좀 단기적인 그런 충격은 뭐 피할 수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트로이카에서 생각을 해보기에
그렉시트를 하든 돈을 떼먹든 뭐 세금을 어떻게 하든 말든 길게 보면은 아마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상업은행이 이제 민간 자본 뭐 이런 것들로 전이될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제 구제금융 받은 돈으로 돌려막기를 다 했던 거죠. 중국 보죠. 중국 증시는 사실상 중국 국영기업의 캐시머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 경제에 제가 극찬을 하는 메시아라고도 얘기를 하죠.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서 증시 부양책 한 개, 두 개 꺼내더니 이젠 주가 하락에 이제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올 것 같은 그런 이제 뉘앙스를 주기도 있었는데 이게 어제 강력한 V자 반등을 나타냈죠. 역시 중국이고 역시 대륙이고 역시 공산당이고 역시 리커창이다 이런 이제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좀 짧게 좀 가보겠는데요. 어제 시장만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50억 넘게 순매수 또 100억 넘게 순매도한 종목들을 좀 찝어봤는데 매수 쪽으로 보면은 이제 LG와 SK이노베이션, 한전, CJ, 한국가스공사 정도고요. 순매수는 좀 훨씬 많은데요. 순매도는 SK하이닉스, 호텔신라, SK텔레콤, 현대산업, 신한지주, 네이버. 딱 봐도 순매수는 패시브적인 성격이 강한 거고 순매도는 차익 실현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의 스탠스는 악재들을 녹여내는 거에는 어느 정도 동참을 하겠지만 우리 시장을 버릴 이유도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도 없는 중립이다. 이렇게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관망세는 지속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상승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할까요? 위원님이 하나씩 짚어주시겠어요? 단기적으로는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지금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싼 밸류에이션 하나 빼면 없다. 근데 실제로 싼 종목들이 몇 개 많지 않고요. 그 싼 종목들을 좀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시각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죠. 현대차, SK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 최근 어떻습니까? 두 종목이 최근 연중 신저가인데 이 두 종목을 사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그나마 실적이 좋다고 하는 석유학주들에 대해서도 최근에 기관들이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지 외국인들은 종목별로 좀 차별화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는 당분간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이슈가 크게 없다라는 점에 일단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핫한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대응 자체가 유효하겠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업력 자체가 워낙 견조해서 글로벌 경기가 설사 하락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꾸준하게 장기 매수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시장을 크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없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실적 말고는 답이 없을까요? 저도 해석하기에는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모멘텀이 되거나 트리거가 되거나 할 만한 요인을 찾지 못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반등 올리려면 생각보다는 간단합니다. 지수 반등을 하려면 결과가 어떻든 정부에서 계속 펌프질을 해대고 외인들이 선물로 기를 터주고 수익률 게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기관이 시가총액 대형주를 사주면 되는데 이 참 간단한 것들을 아무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네. 저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간단한 길이 있지만 가장 힘든 길이 증시 부양을 하는 그런 길이라는 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수 반등은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좀 봐지고 저는 그냥 종목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요건을 살펴봤을 때도 참 시장 어려운 상황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을 주도할 만한 주도주도 없는 건가요?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나요, 위원님? 지수가 오르지 못하는데 주도주가 생기려면 지금처럼 제약바이오 이런 좀 중소형주들이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데 과연 중소형주들이 3, 4분기에도 타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불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종목으로서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반도체는 여전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고요. AI, IB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과연 무엇이 될지는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에너지 인프라 관련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좀 관심권을 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화장품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소비주는 고평가 논란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겠지만 중국 소비 증가라고 하는 트렌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까 이런 쪽의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와 중국 관련주들까지 흐름이 강할 것으로 판단을 하면서 일단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습니다. 자, 위원님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제 팀장님의 차례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종목군에 포커스 맞춰야 되나요? 유망주를 꼽아주시죠. 어제 예고편이 나왔죠. 어제 장 말미에 충분히 보여줬다 생각이 들고 앞으로의 시장을 좀 예견해 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각종 언론이나 뭐 리서치 하우스 이런 데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기회를 통해서 대형 가치주로의 분산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하라고 우아하게들 얘기를 하겠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낙폭 과대의 주도주들의 아주 화려한 휘날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지고요. 현재 뭐 제약, 바이오, 화장품의 주도주로 볼 수 있는 그쪽으로 쏠림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약, 바이오의 어떤 랠리가 왜 나왔냐 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처음에 뭐 사실상 한미약품이 이제 그걸 끄집어낸 거죠. 라이센싱 아웃이라는 걸 하면서 임상, 2상, 3상 이 자체로도 돈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이 정도의 임상 실험하고 있는 기업들도 2조다, 3조다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너도 나도 환호를 했던 거고, 뭐 셀트리온, 메디톡스 같이 어떤 뭐 시밀러 제품도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겠구나. 얘네들도 돈을 벌 수 있겠네. 화장품도 아무레 퍼시픽, 설화수,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 2%인데 뭐 한 5%까지 올라가면 주가가 얼마나 될까? 그러면서 다들 환호를 한 거였거든요. 따라서 이것들을 쪽으로 압축이 되고 더 강해지는 주도주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쉽게 말하면 기존 주도들의 좀 재탕 뭐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혹은 뭐 2.0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되는 시장이라면 정고점을 뚫을 것이고 안 되는 시장이라면 쌍봉을 그리고 또 한 번의 아비규환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주도주들의 셔터를 뭐 닫아버릴 그런 시점은 아니다.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들 아직까지 오픈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뭐 실적 시즌에 맞게 제가 좀 몇 가지 좋은 실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풀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뭐 이번 주부터 하나 둘씩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성 LNS 가지고 왔는데 고개를 좀 깨웃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코스닥의 대표적인 화장품 관련주고 중국 소비 관련주고요. 최근에 주가 하락이 어쩔 수 없이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실적 대비 과도하다는 생각과 아직 뭐 제약 바이오와는 다르게 화장품 쪽의 반등이 좀 미미했기 때문에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대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이맘때 뭐 10,000원 내외였는데 지금 90,000원 내외죠. 그런데 실적은 12배가 올랐습니다. 주가가 비싼 것인가 생각해 보면 글쎄요. 실적보다는 주가가 덜 오른 걸로 볼 수 있겠죠. 이번 5월, 6월 실적 좋았고 이번 달에 중국에서 보따리 이상 규제 나오면서 조금 흔들렸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주가 조정을 빨리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까 언급드린 대로 향후 반등은 종목장이고 기존 주도주 주변으로 화려한 피날레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의 성장주며 실적도 좋고 화장품의 주도주였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현재 YOY 기준으로 영업이익 150%가 넘는 성장성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속된 말로 계속 가랭이를 찢어가고 있는 그런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할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는 현재가로 좀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근이 12만 원 부근, 손절가는 전저점 7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산성 LNS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정경민 팀장 그리고 김종우 위원 인사드리면서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